자, 바로 2탄 시작해 볼 텐데요. 폴터 케이블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아나스토모시스는 문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폴터라고 하는 거는 문맥이라는 뜻이고 케이발이라고 하는 거는 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 쪽의 정맥과 전신 순환 쪽의 정맥이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이게 문맥 고랍에서 특징적으로 현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식도 정맥류나 치액이나 또 메두사 머리인데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도 정맥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어떻게 폴터 케이블 아나스토모시스와 또 문맥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식도 중에서도 하부 식도 쪽에서 문맥과 전신 정맥 혈류가 만나게 되는데요. 자, 보라색으로 표현해 놓은 이게 지금 문맥 쪽입니다. 왼위 정맥,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이고요.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전신 정맥 쪽에서는 아지거스 베인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도 정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문합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정상인에서는 이 두 시스템 간에 혈압이 같기 때문에 혈압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압력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입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해보세요. 어떤 압력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고 해서 공기가 확 들어오지 않죠. 압력차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어떤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상인에서는 그냥 각자 놀아요. 일단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이 둘 사이 어떤 흐름도 소량은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다시 되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맥 쪽에서도요. 이렇게 그냥 각자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갑자기 어떤 이제 간 경변이라든지 문맥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혈압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문맥 고혈압이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니까 혈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맥 쪽에서는 갑자기 많은 양의 혈류를 받게 되는 거고요. 혈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정맥이 막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정맥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혈관이 약해지겠죠. 팽창이 되니까요. 따라서 식도 쪽에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약한 정맥류가 터지게 되면 치명적인 상부 비장관 출혈로 나타나게 되고 토혈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은 치액인데요. 바로 직장 쪽에서도 문맥과 전신 정맥 혈류가 만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볼 텐데요. 자, 일단 간문맥, 방금 설명드렸던 왼위 정맥, 그리고 비장 정맥, 그리고 위창자 간막 정맥이라고 하는 슈페리얼 메센테릭 베인이 있고요. 또 아래로 내려가는 인페리얼 메센테릭 베인, 이건 이제 아래 창자 간막 정맥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상부 직장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직장,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겠는데, 자, 일단 이게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해 놓은 슈페리얼 렉탈 베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신 정맥 출신인 아래 그리고 중간 고창자 정맥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하대 정맥이 있고요. 하대 정맥의 양쪽에서 이렇게 갈림길이 생기고요. 여기서 아래쪽 그리고 중간 쪽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서로 이제 문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원래는 얘네들 간에 어떤 압력차가 없기 때문에 일방향의 흐름은 없었지만 이 문맥 쪽의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서 문맥 고혈압에 의해서 혈압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또 이렇게 일방향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맥으로 많은 양의 혈류가 들어가게 되니까 또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정맥류와 함께 점막이 밀고 나오게 되면 치액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부 위장관 출혈의 형태로 혈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메두사 머리인데요. 자, 이 메두사 머리는 우리 복부 쪽에 배꼽 주변에 보시면 이 표피 정맥이 확장이 돼서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뱃머리를 가진 메두사처럼 생겼다고 해서 카풋 메두사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도 폴터 케이블 아나스토모시스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맥 시스템 다시 그려볼게요. 간문맥, 왼위정맥, 비장정맥,
슈페리어 메젠테릭 베인, 그 다음에 인페리어 메젠테릭 베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파라 엄빌리칼 베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그 에피게스트릭 베인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배벽 정맥이라고 하는 이게 전신 정맥 혈류 출신이고요. 이 보라색이 바로 이제 파라 엄빌리칼 베인인데 얘네가 이제 문맥 출신이죠.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얘네들이 혈압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로 이제 어떤 혈류 흐름이 없었는데 문맥 고혈압에 의해서 문맥 쪽의 혈압이 증가하게 되니까 혈압차가 생기고 결국 또 이렇게 복부 정맥 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맥 쪽에 많은 양의 혈류가 들어오게 되면서 표피 정맥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리가먼트 같은 말로 리가멘텀 테레스 헤파티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흔적 기관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태반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빌리칼 베인을 통해서 열심히 혈류가 흐르는데요. 우리가 태출을 자르게 되면은 이제 태반이랑 분리가 되고 이 엄빌리칼 베인 쪽이 전신 정맥 혈류랑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혈압차가 없기 때문에 딱히 이쪽으로 혈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서서히 퇴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흔적 기관이 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맥 고혈압에 의해서 이쪽의 혈압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혈류가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결국 다시 배벽 정맥 쪽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표피 정맥이 확장이 되니까 메두사 머리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맥 고혈압과 폴토케이발 아나스토모시스를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소 생소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 고혈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해부학적 지식이라서 같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문맥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에는 더 많습니다. 간신증후군도 있고 간폐증후군도 있죠. 그리고 문맥 폐고혈압 이런 것도 있는데요. 워낙 생소하기도 해서 이거는 좀 따로 제가 또 설명 드릴 겁니다. 간폐증후군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냥 채널 안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공부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